부산시가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가덕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형 급행철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01% 하락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1.95%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지역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급락했습니다. 부산의 한 의회에서 총 8,300여만 원을 들여 올해 아랍으로 해외 연수를 가기로 해 논란입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기초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3일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사 현장의 방호벽이 붕괴하고 새벽교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가덕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형 급행철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급행철도 도입을 위한 부산시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UTX, 가덕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47.9km 구간을 잇습니다. 정거장은 명지와 하단, 북항, 센텀시티에 들어설 예정으로 가덕 신공항에서 북항까지는 15분, 오시리아까지는 26분이 걸립니다. 하루 이용객은 11만 3천 명, 총 사업비는 2조 5,860억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산시가 이 노선을 도입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지표인 편익비용 비율은 0.88, 종합평가는 0.722로 산정되어 사업 주인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중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시작됩니다. 7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민자개발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노선 안에 있는 6개 정거장을 지역 상황에 맞춰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급행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수한 2030 부산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등 교통체계의 효율화 용역을 통해 부경과 대구 경북에 이르기까지 동남권 핵심 거점인 가덕신공항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연계하여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부텍스를 동남권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시 계획대로라면 부산형 급행철도는 오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개통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연일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주택가격 하락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도 낮추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주택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하는 공시가격. 2023년 부산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01%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18.61%보다 하락폭이 작지만 부산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운대구는 21.95%, 남구 20.72%, 동래구 20.27%, 연제구는 20.21% 하락했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에서 세금 부담이 좀 컸던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하락을 크게 키웠는데 결국은 가격 하락세를 반영을 했고 거기에다가 1주택자 중에서 고가 주택 소유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낮춘 것도 이유입니다.
시세 반영 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줄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의 그 재산 반영 비율 그리고 소득 환산액이 내려감으로써 건보료 부담이 줄게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공시지가 10억이었던 공동주택이 올해 8억으로 하락한 경우 보유세를 203만 원에서 올해는 12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3.9% 내려 1인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만 6천 원 인하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생계급여와 국가장학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그동안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외유성이 짙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잠잠해졌다 싶으니 부산의 한 의회에서 총 8,300여만 원을 들여 올해 아랍으로 해외 연수를 가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이재호 간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관련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구군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비판했었는데 올해에 이제 또 이제 많은 구군들이 공무 국외 연수를 가더라고요. 근데 부산 친구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연달아서 또 공무 국외 연수를 주목해서 보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또 가는 이제 취지 같은 경우가 뭐 엑스포라든지 이런 구군의회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제가 계획서나 회의록을 또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이 이게 관광지로 구성을 해서 이게 좀 저희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서 등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외유성 또 관광성이 짙다고 판단하셨는지요? 연수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문물들을 접해서 구정에 반영해가지고 시민의 삶을 좀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가는 건데 사실 이 계획서를 살펴보면 구의원들이 관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도 못할 뿐더러 요거에 대해서 이 계획부터가 정말 다른 곳에서 베껴온다든지 아니면 구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들을 이번에 이제 부산 친구 같은 경우는 레드존 사막 사파리 투어를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명목을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사회 사찰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사실 이 레드존 사막 사파리를 해가지고 부산 친구 구정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건지 전혀 국민으로서는 이제 이해가 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갔다 와서 내놓는 보고서라고 해도 이제 대부분 의원들의 소감문에 그치지 이후에 이제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이제 바꿔나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수가 정녕 이제 국민을 위해서 가는 연수가 아니라 단순히 구의원들의 이제 보장성 그리고 관행적인 외유성 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에 구민의 혈세 8,300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 무엇이라 보십니까? 사실 이 공무부여행이 진짜로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계획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정확히 요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온 상황에서 그 보고서 자체가 시민들에 의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현재 있는 이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획서만 심사하지 갔다 온 보고서 자체를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온 보고서 자체도 이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철저히 검증받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예산을 허투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구의회가 그 예산을 반환하고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다녀오는 것인 만큼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이재호 간사와 기초의회 해외 연수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국에 봄을 알리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줬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또 겨울부터 이어지던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최대 30mm의 봄비가 내리면서 농가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됐죠. 이처럼 봄에 내리는 비는 황금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불 예방과 가뭄 해소 등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봄비 1mm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고성, 속초 산불 등이 심각했던 2019년 전국의 산불을 분석해봤습니다. 만일 비가 내렸다면 하루 최고 1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나뭇잎에 불이 붙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적신 봄비의 가치 어마어마하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가운데 부산 일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오전 9시 35분쯤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방호벽이 우천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방호벽은 아파트 공사 중 옹벽 철거 후 설치한 것입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로 왕복 4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 중이며 현재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부산 지역은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세병교 하상도로가 통제돼 차량들이 우회했고 온천천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23일 오후 2시 기준 부산 누적 강수량은 영도구 84mm, 남구 77mm를 기록했습니다. 23일 오전 3시 44분쯤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앞바다에서 일가족 3명이 탄 SUV 차량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경비정이 순찰 중 SUV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을 목격하고 소방에 신고했으며 해경은 차량 내에는 부모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부모 2명은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자녀는 자력으로 탈출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식업계에서도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나섰습니다. 외식업 부산시지회는 23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스티커를 외식업소에 배부해 부착하도록 하고 유치기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해공항과 관광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 3천여 곳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테이블 세팅지 150만 장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진구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위해 부산 진구 소상공인연합회와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산 진구 소상공인연합회와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23일 부산방송 스튜디오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부산 진구 소상공인 복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LG 헬로비전은 부산 진구 소상공인연합회 복지부를 구성해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생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G 헬로비전과 우리 부산진구 소상공인연합회의 MOU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복지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